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 틀, 그럼 근본 틀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사고방식 중재입니다. 그러면 사고방식 중재? 이게 뭐지?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게 바꾸는 것을 사고방식 중재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교육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성장의 힘으로 바꿀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근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도 가르쳤고 수학도 가르쳤고 시험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좋은 학원도 보냈고 좋은 학교도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바뀌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바로 아이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이 근본 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다고 어렵다고 느낄 때,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실패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생활해야 할 때,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하지마, 힘들면 그만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것만 반복하면 아이는 편안해질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캥거루족 또는 전업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아이는 힘든 것은 피해야 되는구나, 스트레스는 나쁜 거구나,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야 돼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야. 스트레스는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일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긴장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불안한다는 것은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이야. 힘들다는 것은 내 능력이 커지는 과정이야. 물론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일찍 죽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바꿔서 스트레스는 나한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의 변화만이라도 더 오래 살고 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DHEA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BMDF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둘 다 성장하거나 성공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운동할 때 나오는 것이 BMDF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때 심층 독서라면 정말 좋아지는 거죠. 손흥민 아버지가 시켰던 바로 교육이 그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사고방식 중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의 머릿속에 이런 새로운 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 나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불편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상황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내가 잘 다루면 나를 키우는 재료가 된다. 이 사고방식이 아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만 배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함께 배워야 되고 어른도 익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스트레스 해석 방식은 부모의 반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부모가 바로 불안해지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위험한 것으로 배우고,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크게 실망하면 아이가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가 바로 빼내주면 아이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힘든 게 당연해, 승훈아. 제 이름이 승훈이거든요. 힘든 게 당연하다, 승훈아. 그만큼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이 과정이 너를 키우는 시간이야. 엄마 아빠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줄게.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 승훈이 너는 분명히 더 단단해질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아이 혼자 받는 교육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배워야 효과가 큽니다.
아이만 바꾸려고 하는데 부모의 반응이 그대로라면 아이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로운 관점을 배우면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기회야. 불편하지만 이 안에서 배울 것이 있어. 저는 기독교 신도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신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 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사고방식 중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새로운 관점 배우기.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배웠거든요. 스트레스는 나쁘다, 피해야 된다, 줄여야 한다, 없어야 좋은 상태다.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이고 어려운 과제는 뇌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적응력을 키웁니다. 실패와 좌절은 자기 이해를 깊게 만들고 아이에게 이 관점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중요한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감정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잘 해석해야 할 신호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학년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는 국제학교에 가서 또는 다른 환경에 가서 힘들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가서 영어도 어렵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기숙사 생활도 불편합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물어줍니다.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못하겠어. 나는 원래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힘든 건 당연하다. 내가 지금 적응력을 키우는 중이야. 이 불편함을 지나가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여기가 바로 니체 철학하고 통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은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 힘든 고통도 의미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에 의미를 부여해줘.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관점 배우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이자 훈련의 새로운 재료로 보는 관점. 두 단계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연습하기,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가 해가 아니라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DHEA, BNDF라는 호르몬이 납니다. 좋은 말을 한 번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성장의 기회야. 이 말을 한 번 들었다 아이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반복과 실천입니다. 아이의 실제 생활에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공부가 어려울 때, 운동이 힘들 때,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부모와 떨어졌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무엇을 알려주는 신호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을 지나가면 나는 어떤 힘이 생길까? 지금 내가 피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힘들 때 부모가 먼저 연습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못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바로 개입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께 전화하고 친구 문제에 들어가고 숙제를 대신 챙기고 환경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일 수 있다. 실제 맞습니다. 이게 내가 대신 하게 되면 아이는 편해지만 강해지지 않고 전업주부가 된다? 아니야, 전업자녀가 된다. 캥거루족을 뛰어넘어 전업자녀가 된다. 나는 해결사가 아니라 아이가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코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모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고방식 중재는 가족 전체의 훈련입니다. 아이에게만 강해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같이 훈련합니다. 이건 성장 스트레스야. 지금 힘든 건 당연해. 우리가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만나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해석하고 견디고 행동하는 길을 찾아야 돼.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을 공유하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커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기회를 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할 때 더 깊이 이해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에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면 그것을 자기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집안 가정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같은 또래 모임, 아파트 모임 계속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1단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로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만드는 것, 공유하는 것,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먼저 배웠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도적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심층 독서, 책을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운동, 그리고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 아픕니다. 아파야지 성장합니다.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의도적 불편함을 선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 변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불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본 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사고방식 중개 또는 스트레스를 전환시키는 훈련을 먼저 시키도록 하세요. 방학 때만이라도 시키면 아이가 그 이익, 다시 말해서 누적 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스트레스 전환 교육을 시키세요. 그것이 내 자녀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스트레스 전환 훈련.